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후쿠오카 겟레드임이랑 여행 브이로그를 업로드했었잖아요. 여행 다녀온 지 벌써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 시점인데 제가 후쿠오카 여행하면서 조금씩 쇼핑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진 않지만 여러분들이랑 같이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면세점부터 돈키호테, 편의점까지 다양하게 구매한 제품들부터 마지막에는 여행 경비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첫 번째 쇼핑백부터 뜯어볼게요. 어떻게 뜯어야 되고? 첫 번째로 구매한 건 카베진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유명하기도 하고 이 카베진이 한국 약국에도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구매하면 가격이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일본 여행 갔을 때 구매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위통, 위상, 과다, 속쓰림, 신트림, 과식, 체함, 소화불량, 식욕, 부진, 구역, 구토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저도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메스꺼울 때 이 양배추 소화제를 먹어주고 있거든요. 사실 집에 지금 먹고 있는 제품이 하나 있긴 한데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유리병에 약들이 다 들어있고 이건 한번 먹을 때 2알씩 먹어주면 돼요. 혹시나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 사이즈 말고 작은 사이즈도 있거든요. 그걸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니신 돈베이 키츠네 우동 컵라면을 사왔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키호테 가보면 컵라면이 종류별로 엄청 쌓여있어요. 이 초록색 말고도 핑크나 빨강 되게 맛이 다양한데 이 초록색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일본 여행 갈 때마다 구매해오고 있는 컵라면인데 이게 안에 큰 유부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진짜 한국에서 먹었던 우동 컵라면이랑 차원이 달라요. 집에서라도 일본 우동 맛을 살짝 느낄 수 있는 일본에서 먹는 우동에 제일 가까운 컵라면이에요. 제가 이 버전으로 봉지라면도 먹어봤는데 봉지보다는 컵라면이 조금 더 조리하기도 편하고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쯤 종류별로 구매해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일본 UFO 야끼소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우동 옆에 항상 같이 진열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돈키호테 가보면 한국인분들 절반 이상이 이 컵라면을 담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선물용이나 아니면 집에서 간단하게 먹기 좋게 대용량으로도 구매하시는 것 같던데 사실 야끼소바를 그렇게 많이 먹어본 편은 아니지만 이 UFO는 컵라면인 거에 비해서는 나름 맛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괜찮은 거지 맛있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 마끼아주 뷰러. 제가 지난번 일본 여행에서도 뷰러를 사왔거든요. 그때는 시세이도 뷰러를 사왔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국내에도 뷰러 제품들이 많이 나오지만 개인적으로 일본 제품들이 저한테 더 잘 맞더라고요. 시세이도나 마끼아주 뷰러가 올리브영이나 네이버에 팔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일본에서 구매하는 게 훨씬 저렴해서 매번 돈키호테에서 이렇게 구매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마끼아주 뷰러는 디자인이 조금 바뀐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뷰러가 10,000원대면 좀 비싼 거긴 한데 그래도 화장할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속눈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좋은 제품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 더 사왔어요. 이렇게 리필이랑 본품이 같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뷰러가 되게 납작한 편이에요. 새 제품이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탄성이 되게 좋아서 앞으로 너무 잘 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시세이도나 마끼아주 꼭 구매해오세요. 그 다음에는 부르봉 알포트라는 미니 과자를 사왔는데 이건 딸기 맛이고 이거는 기본 맛이에요. 찾아보니까 한국 편의점에도 파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일본 빈츠 과자로 유명한 제품이에요. 원래는 이 기본 맛이 인기가 많았는데 다시 가보니까 딸기 맛이랑 녹차, 말차 맛이 있더라고요. 딱 먹었을 때 뭔가 익숙한 빈츠 맛이 나는데 어떤 분들께서는 빈츠보다 훨씬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빈츠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되게 저렴하니까 하나쯤 구매해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곤약 젤리를 구매했어요. 워낙에 곤약 젤리는 일본 여행 가신 분들 거의 90% 이상이 구매해오시는 건데 원래 예전에는 그 컵형 곤약 젤리 반입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 이후로부터 대부분 이 봉지로 된 곤약 젤리를 구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망고랑 복숭아 맛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사과, 포도, 파인애플 등등 되게 맛이 다양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컵형 곤약 젤리가 훨씬 더 맛있어요. 그 컵형 곤약 젤리를 미리 구매해서 여행 내내 먹고 왔거든요. 이 곤약 젤리는 그냥 선물용으로 간단하게 구매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가루비 자가리코를 구매했고요. 이 자가리코 솔직히 일본 편의점 가면 그 통에 이렇게 팔고 있잖아요. 약간 컵라면 같은 통에 들어있는데 그거는 한번 깠을 때 다 먹어야 돼서 살짝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때마침 돈키호테 가니까 이런 지퍼팩 형태로 팔고 있길래 두고두고 먹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이 자가리코가 명란, 사라다, 소금, 다코야키 등등 맛이 정말 다양한데 그냥 그중에서 제일 무난한 사라다 맛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도쿄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가리코 매장 가서 그 따끈하게 나온 자가리코 드셔보셔야 돼요. 그 따끈한 맛의 자가리코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자가비를 구매했고요. 사실 이걸 구매할 예정은 없었는데 아까 보여드린 자가리코 옆에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감자칩 과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약간
약간 짭짤하면서 뭔가 바삭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몇 년 전에 먹었을 때 되게 맛있던 기억이 있어서 같이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 초록색이 연한 소금 맛이고 버터 쇼유 맛인가? 하여튼 두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뭔가 기본적인 게 맛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구매를 했어요. 솔직히 한국에서도 자가비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맛이 크게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맨소레담 립밤이에요. 이 맨소레담 립밤은 구매할 생각이 정말 없었어요. 근데 계산대 기다리면서 옆을 보는데 이 립밤이 막 쌓여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께서 꽤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솔직히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면 진짜 저렴하잖아요. 그러면 궁금하니까 하나 뜯어볼까요? 그냥 딱 손바닥 반만한 사이즈고요. 진짜 파스 냄새 나는데요? 근데 이 900원짜리 치고 발릴 때 정말 쫀쫀하게 발리거든요? 일단 향이 조금 별로긴 하지만 이 제형감은 합격. 그 다음에 글리코 푸치 푸딩 미니를 구매했어요. 제가 후쿠오카 가기 전에 인스타에다가 후쿠오카 맛집, 쇼핑 리스트, 돈키호테 쇼핑 리스트 이런 거 다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죄다 일본 여행 게시물밖에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거나 눌러서 들어갔는데 많은 분들이 이 미니 푸딩을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돈키호테 가자마자 이거 찾으러 다녔는데 이미 다른 분들이 막 두세 개씩 구매하시고 다른 물건에 비해서 절반 이상 판매가 됐더라고요. 포장지부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선물용으로도 딱인 것 같아. 이 같은 푸딩 큰 사이즈가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맛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맛은 비슷하겠지만 궁금해서 미니 버전으로 구매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부르봉 페투치네 청포도 맛을 구매했고요. 이 젤리가 포도, 콜라, 레몬, 청포도 등등 맛이 정말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콜라랑 포도 맛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워낙에 젤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제 입맛에 딱 맞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돈키호테 가니까 이 청포도 맛이 나와 있길래 궁금해서 구매를 했어요. 오, 안에 젤리가 꽤 많이 들어있고요. 위에 가루가 많이 묻혀있어요. 딱 그런 청포도랑 샤인머스켓 섞인 맛? 그렇다고 엄청 신젤리는 아니어서 간식 대용으로 가볍게 먹기가 좋더라고요. 다음에 가면은 맛별로 하나씩 다 사와야겠어요. 푸나리 메이진 콩가루 모찌. 짜잔! 저는 이번에 이렇게 두 개를 사왔고요. 제가 중딩 때인가 고딩 때 세계 과자점에서 이 인절미 과자를 팔았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있을 수 있긴 한데 저희 동네에 세계 과자점이 없어가지고 그냥 돈키호테 가니까 이게 막 쌓여있길래 구매를 했어요. 이게 밀가루가 안 들어가 있고 100% 찹쌀로 만들어진 인절미 과자예요. 그래서 그런지 부담 없이 그냥 맛있게 먹기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개별 포장이 되어 있고요. 영상 찍다 보니까 너무 배고파져서 한 봉지만 먹을게요. 오, 너무 오랜만이야. 진짜 어떤 맛이냐면 그 인절미 가루를 뭉쳐서 과자랑 같이 싸먹는 느낌? 너무 맛있어. 제가 일본 편의점에서 구매한 것들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캐리어에 열심히 담아서 왔거든요. 먼저 칼비 포테이토 칩스를 구매했어요. 사실 한국에 가지고 오려고 구매한 게 아니라 거기서 먹으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불러서 못 먹었었거든요. 일본에서 이 과자가 되게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가는 편의점마다 이 과자가 진열대에 있었는데 한 5-6가지 맛이 되게 다양했어요. 근데 저도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는데 감자칩이니까 맛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모리가나 다스 레몬 치즈 케이크 초콜릿이고요. 레몬 들어가 있는 디저트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어떻게 안 사요, 이거를? 너무 궁금했던 거라 한번 먹어볼게요. 먹기 위해 촬영한 영상이 아니긴 한데 이렇게 총 12개가 들어있고요. 딱 특유의 레몬 초콜릿 맛이 나고요. 레몬 디저트 좋아하는 분들이 잘 드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돌 브랜드의 말린 과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편의점에서 보이면 무조건 사셔야 돼요. 저 이거 일본 갈 때마다 먹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맛이 미쳤어요. 개인적으로 과일도 좋아하고 이렇게 말린 형태의 간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그냥 앞에 두면 순삭할 수 있는 그런 간식이에요. 이 망고랑 파인애플 말고도 귤 맛을 구매했는데 집에 오자마자 그냥 순삭했어요. 이렇게 안에 말린 과일이 들어있는데 솔직히 양이 얼마 안 돼요. 너무 맛있어. 제가 먹었던 말린 과일 중에 제일 맛있어요. 하나 또 먹어볼게요. 사실 망고 맛은 처음 구매해본 거라 어떨지 모르겠네. 솔직히 전체적으로 맛있긴 하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전달드리자면 귤이랑 파인애플이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행 가신 분들 꼭 드셔보세요. 그 다음 세븐일레븐에서 구매한 초코 크림 과자예요. 인스타 둘러보다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 과자가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우리나라의 홈런볼이랑 비슷한데 조금 더 진하고 맛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먹어보려고 구매를 해봤어요. 랑그드샤 초콜릿 과자입니다. 이 화이트 초코랑 그냥 일반적인 초콜릿 맛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 도쿄 여행 때 구매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약간 우리나라에 있는 쿠쿠다스랑 비슷한 느낌인데 안에 초콜릿이 들어있고 훨씬 더 부드럽고 바삭한 맛이거든요. 저번에 하나만 구매한 걸 후회해서 이번에는 3개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먹기 좋게 딱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요. 과자 안에 초콜릿이 박혀 있거든요.
저 화이트 초코 진짜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 신라면을 구매해왔어요, 여러분. 저도 제가 외국 나가서 한국 라면을 구매해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한국 거보다 일본 게 건더기도 훨씬 많고 이 국물의 맛이 더 진하다, 이런 영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구매해야겠다 싶어서 작은 컵이랑 큰 컵으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스위스 그 융프라우에서 신라면을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국물 맛도 다르고 건더기가 훨씬 많아서 더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기대하고 있긴 한데, 제가 먹어보고 자막으로 다른지 안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이 넥타 브랜드 제품인데 복숭아 젤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별 포장이 되어 있기도 하고 뭔가 좀 신기하게 생겨서 궁금한 마음에 구매를 해봤어요. 복숭아 향이 엄청 나는데? 어머, 이렇게 엄청 말캉말캉해요. 안에 이렇게 생겼거든요. 저는 젤리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그냥 그 찹쌀떡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재구매할 것 같지는 않은 맛이에요. 바로 로이스 초콜릿이에요. 일본 갈 때 이 로이스 초콜릿을 구매 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저희 온 가족이 로이스 초콜릿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로이스가 오리지널이랑 말차랑 다크초코 등등 되게 다양한 맛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고 그 다음에 말차 맛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후쿠오카 공항 면세점에서 거의 6개 정도로 구매해왔는데 지금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약간 화이트 초콜릿 맛이 나는데 끝부분에 말차 향이 확 올라와요. 말차 좋아하는 분들은 무조건 구매하세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 이건 사실 제가 좀 먹었어요. 이거는 진짜 하루 안에 한 통 다 비울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이제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롯데랑 신세계 면세점에서만 구매를 했고요. 진짜 뭐가 많이 없긴 하거든요. 첫 번째로 신세계 면세점에서 판도라 반지를 하나 구매했어요. 지금 제가 왼손에 끼고 있는 반지가 판도라 제품이거든요. 재작년에 괌 여행 갔을 때 괌 공항 안에 판도라 매장이 있는 거예요. 그때 얼마였지? 그때도 한 3, 4만 원대인가?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해서 동생이랑 같이 맞췄던 반지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반지 어디 거냐고 물어봐 주실 정도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2년 동안 한 번도 빼지 않고 계속 착용하고 다녔거든요. 하여튼 뭔가 액세서리 이렇게 하나씩 구매하는 게 은근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디자인으로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면 사이즈를 제대로 재고 구매한 게 아니라 잘 맞을지 모르겠어요. 안에 영수증이랑 그 넘버가 적혀있네. 그냥 이렇게 심플한 박스에 담겨 있고요. 이렇게 보이세요, 여러분? 디자인 괜찮죠?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실물로 보니까 더 예쁘다. 보시면 하트가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 있는 디자인인데 지금 끼고 있는 반지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2년 만에 구매한 액세서리라 너무 설레는데? 그러면 한번 껴볼게요. 오! 여기엔 사이즈 딱 맞아. 어떡해, 너무 예뻐. 2개 같이 껴도 너무 예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2가지 반지 사이즈가 똑같은데 새로 구매한 반지가 조금 더 타이트해요. 기대를 너무 안 해서 그런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저처럼 액세서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 가실 때 면세점에서 판도라 반지 한번 구매해보세요. 그 다음에 롯데 면세점에서 덴티스테 스프레이를 구매했어요. 이 덴티스테 스프레이는 제가 유튜브에서 엄청 많이 추천드려서 이미 제 인생템이란 거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올리브영 가보면 8,000원대에 구매할 수 있거든요. 한번 잃어버려서 재구매할 때마다 살짝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면세점 아이쇼핑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렇게 세트로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한 개당 4,000원대로 구매한 거다 보니까 진짜 저렴하게 잘 산 것 같아요. 그 다음 찐 마지막으로 신세계 면세점에서 조말론 향수를 구매했어요. 제가 해외 나갈 때마다 향수는 무조건 구매를 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면세점이 훨씬 저렴하기도 하고 그 여행 갈 때마다 구매했던 향수의 향을 기억하기 좋더라고요. 그 여행지가 떠올려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매번 구매를 하고 있답니다. 먼저 쇼핑백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향수를 너무 예쁘게 포장해 주셨어요. 이거 뭐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나? 어떡해? 너무 예쁜데? 이렇게. 이번에는 제일 작은 용량으로 구매를 했고요. 블랙베리 앤 베이라는 향인데 재구매만 3번을 했고 지금 4년째 사용하고 있는 향수예요. 뭔가 겨울에 뿌리기에는 살짝 가벼운 느낌이 있지만 봄이나 여름, 가을에 뿌리면 찰떡같이 잘 어울리거든요. 어떤 향이냐면 꽃집에 갔는데 과일 가게가 옆에 붙어있는 거죠. 그래서 과일의 상큼함이 올라오면서 꽃의 차분함이 눌러주는 상쾌하면서 차분한 향이 공존하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남성, 여성분들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여행 가시는 분들 면세점에서 나를 위한 선물로 구매해도 좋고 남자친구나 가족한테 선물해도 너무 좋을 향수예요. 진짜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화장품 2가지를 쇼핑했거든요. 호텔 바로 앞에 다이소랑 올리브영을 합쳐놓은 느낌의 그런 드럭스토어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캔메이크
캔메이크 블러셔예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타입이 있고 컬러도 되게 다양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온 건 바로 21호 컬러였어요. 캔메이크 색조들이 예쁜 건 알고 있었지만 진짜 블러셔가 너무 예쁜 거예요. 심지어 케이스도 너무 귀여워. 이렇게 완전 그냥 매끈매끈한 크림치크예요. 크림치크. 이렇게 손으로 문질문질하면 딱 적당량이 묻어나와요. 이런 약간 코랄빛 느낌의 블러셔거든요. 부담스럽게 올라가는 제형이 아니라 딱 바르면 정말 매끈매끈하게 마무리가 돼요. 실제로 바르니까 살짝 오렌지기가 조금 더 도네요. 조금 더 핑크빛이 돌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다음에 가면 좀 다른 컬러들도 구매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캔메이크 립을 하나 구매했어요. 돈키호테 쇼핑 리스트에 관심 많거나 일본 화장품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거 보면 딱 아실 거예요. 이거 요즘에 한국인분들 사이에서 엄청 유행하고 있는 립이잖아요. 컬러가 1호부터 5호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2호 모모 컬러예요. 2호 모모 컬러 발견하고 테스트하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딱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인스타에서 본 코랄 컬러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 매장도 품절이고 거의 4군데를 갔는데 죄다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쉬운 마음에 그나마 저한테 잘 어울리는 5호 컬러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일단 이것도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요. 뭔가 장난감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약간 쿨톤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코랄빛이 섞인 레드 컬러예요. 인스타에서 본 그 광인데 지금 화면에서는 색감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바르면 진짜 예뻐요. 손목 발색보다 훨씬 예뻐. 솔직히 쿨톤 분들 뿐만 아니라 저 같은 봄원분들도 단독으로 바르거나 그냥 레이어링해도 데일리로 잘 바르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구매한 것들을 다 보여드렸으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여행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몇 달 전에 일본 여행 총정리편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후쿠오카 가기 5일 전에 예약을 한 거라 다른 여행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예약을 한 편입니다. 먼저 항공권은 27만 3,600원에 했고요. 에어서울로 2시 25분 출발, 집에 도착할 때는 5시 출발로 왔습니다. 그 다음 호텔도 총 2곳에서 묵었는데요. 제가 혼자 있다가 일행이 같이 온 거기 때문에 숙박세도 그렇고 애매해서 그냥 호텔을 2곳으로 했어요. 첫 번째 니스테츠 그랜드 호텔은 2박 3일에 22만 4,330원에 예약했고요. 두 번째 마이스테이스 후쿠오카 텐지는 1박 2일에 8만 7,910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행자 보험은 카카오페이에서 들었고요. 가격은 7,780원입니다. 휴대폰 이심은 14,211원이고요. 식비로 21만 7,106원을 사용했고 교통비는 3만 1,578원, 입장료나 게임 뽑기 등등 3만원 정도를 사용했고요. 쇼핑 비용은 10만원 초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가격을 알려드리면 3박 4일 동안 105만원 정도 사용했고요. 여기서 돈키호테나 편의점 쇼핑한 거 빼면은 한 90만원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쇼핑 하울부터 여행 경비까지 자세하게 다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